자, 15쪽 보시기 바랍니다. 15쪽 보시면, 자, 이것도 15쪽에 이게 뭐냐면 행정 업무 운영 제도의 발전 과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온다면은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움이 좀 많을 겁니다. 이거 암기 못하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 이제 한 4회 정도 됐으니까요. 행정 업무 운영, 발전 과정을 아는 대로 논술하시오. 40점짜리 제가 문제를 냈는데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발전 과정은요. 첫 번째 요거. 제가 그 본문에는 없는데 그 목차보기 보시면요. 5가지로 요약해 놨어요. 우선 요거부터 암기하시고 답습기. 자, 40점 만점에 40점을 다 맞을 수가 없거든요. 최하 여러분 20점 이상, 25점 이상은 맞아야 그래도 합격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 점수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암기하셔야 돼. 답습기가 있고요. 정착기. 그리고 착수기. 네 번째는 도입기. 마지막에 성숙기. 요건 암기하세요.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 요 정도 암기하시고 연도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답습기가는 언제부터냐? 이게 답습기가 제 1기입니다. 1기. 그 다음에 정착기가 2기, 착수기가 3기, 도입기가 4기, 그리고 성숙기가 현재 5기라고 한다면 답습기 1기는 언제부터냐면 1948년입니다. 1948년도 언제? 48년부터 1961년도. 몇 월은 필요 없고요. 48년도. 48년도면 언제입니까? 36년 일제 압박 시대 지나서 이제 이때가 일본 총독부 시절이었을 겁니다. 48년부터 61년이니까 이때는 일본 총독부가 끝나고 미 군정이 저희를 도와줄 때입니다. 그래서 일본 총독부와 미 군정의 행정 업무 운영 제도의 답습기. 그러니까 우리는 행정 업무를 누구 걸 도입했느냐? 일본 총독부. 그리고 미 군정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48년부터 61년 사이는 일본 총독부와 미 군정의 행정 업무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착기는 61년도부터 84년. 이게 지금 한 13년간이죠. 그리고 이거는 84년이니까 한 23년 동안은 뭡니까 이게? 정착기가 한국적 행정업무 운영제도다 이 말이야. 한국적 행정업무. 한국적 행정업무 운영제도에 대해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답습기를 지나서 이제 정착기가 되겠고, 착수기는 이게 1991년도일 겁니다. 착수기 84년부터 91년. 1984년부터 1991년도. 요때가 바로 뭐냐? 여러분 84년도에 뭐가 들어왔죠? 지금 한 30몇 년 전에. 그때는 전부 다 타이프 타자기였지 않나요? 타자기하고 팩스입니다. 팩스. 사무기계와 자동화. 사무기계화와 자동화. 팩스가 80년대에 들어왔어요. 중반에. 80년도 초반에 들어왔고요. 70년, 80년도는 뭐가 유행했어요? 타이프가 유행했죠. 타자기. 지금은 타자기가 다 없어졌죠. 그때가
사무기계화의 자동화, 착수기가 되겠고, 그리고 91년도부터 99년도입니다.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행정업무 운영제도, 전산화 도입, 전산화. 이때가 전산화가 됐어, 전산화. 전산화가 들어왔다. 90년도에 전산화가 됐어요, 도입기. 그리고 이제 현재 209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가 성숙기가 되겠는데요. 행정업무 운영의 전산화 촉진과 성숙기. 완전히 지금은 정보기술화가 됐죠. 정보화 시대가 됐습니다. IT가 개발돼가지고 완전히 정보화 시대가 된 것이 성숙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업무 운영 발전이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쓰면 기본 점수를 맞습니다. 답습기 48년부터 61년, 한 13년 차이가 나죠. 13년. 그러니까 48년에다가 13년을 더하면 61년이고 61년부터 84년이니까 23년 더하면 되죠. 23년. 또 84년부터 91년은 7년을 더하면 되고요. 그리고 91년부터 99년은 8년을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99년도부터 현재까지니까 이 숫자를 이렇게 기억하시대요. 48년을 기억하세요. 13을 더하면 61년. 61에서 23 더하니까 84년. 84년에서 7 더하니까 91년. 91년부터 8 더하니까 99년. 이렇게 13, 23, 7, 8 이렇게 기억하세요. 1948년도 꼭 연도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채점관이 좀 점수를 좀 후하게 주겠죠. 답습기가 48년입니다. 13 더하면 61년. 61에서 23 더하면 84년. 84년에서 7년 더하니까 91년. 91년에서 8 더하니까 99년. 99년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13, 23, 7, 8 기억하세요. 13, 23, 7, 8 기억하세요. 1948년부터 13 더하고 그 다음에 23 더하고 7 더하고 8 더하고 이렇게 연도까지 매dol은 필요 없고요. 어느 정도 알면 도움이 되겠네요. 답습기, 정착기, 착수기, 도입기, 성숙기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넘기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1번 보세요. 일제시대 및 일제시대는 이제 총독부 시대인데 미군정 사무관리 제도가 48년도부터 91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입니다. 이 시기는 일제 총독부와 미군정의 사무관리 제도를 활용하던 시기로서 주로 문서의 종서. 여러분 종서 이게 행서지요. 이게 행서. 이 당시는 종서입니다. 종서. 그 당시 문서가 종서로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한자 혼용을 사용했습니다. 한자 혼용. 종서와 한자 혼용. 종서와 한자 혼용을 사용했고, 여러분 그 당시 신문 보면 종서 아닙니까? 그리고 다 한문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군에서는 미군정 영향으로 가로쓰기, 문서 통제, 십준 분류 등이 쓰이기도 했다. 그 다음에 61년도부터 84년도까지가 이때 한국적 행정업무 운영제도가 뭐냐면요. 이 당시 정부 공문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정부 공문서 규정. 정부가 공문서를 규정했어요. 아마 이게 대통령령이었는가 그럴 겁니다. 대통령령. 61년부터
정무 공문서 규정을 제정하여 공문서에 이제 이때부터는 뭘로? 행서. 그리고 한글 전형입니다. 이때는 한글 전형. 행서. 이때 61년도부터 한글을 전용하기 시작했어요. 한글 전용. 한글 전용입니다. 정무 공문서 규정을 만들어지면서 61년도부터 행서를 사용하게 됐다. 이게 언제입니까? 정착기가 되겠죠. 정착기. 그리고 착수기는 사무기계의 자동화를 모색했다. 사무기계 자동화를 모색하기 시작한 게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가 제3기 착수기가 되겠습니다. 보실까요? 사회가 점차 발달하게 되어 사무 영역이 확대되고 사무기기의 기능 개선이 촉진됨에 따라 이게 이제 팩스가 뭡니까? 모사전송이잖아요. 팩스. 지금도 팩스 사용하잖아요. 이것을 모사전송이라고 합니다. 팩스. 모사전송에 문서 수발 제도를 채택하여 사무기계화, 자동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착수기가 되겠습니다. 제3기가 되겠어요.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가 착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 거기는 책에는 96년도부터 나와 있죠. 두 가지가 나왔는데 96년도부터 2003년까지 나왔는데 이게 요거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이 도입기, 이 91년도에 말이죠. 다시 61년도에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만들어졌고 61년도에 그리고 91년도에 기억하세요. 연도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졌어요. 대통령령으로. 사무관리 규정이 91년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사무관리 규정. 사무관리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사무관리 규정을 제정하면서 수작업 위주였던 사무관리 제도를 전산화, 자동화 체제로 개편하고 사무 처리를 간소화하고 표준화하고 과학화하는데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기틀이 바로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져 가지고 간소화, 표준화, 그리고 정보화, 과학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에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96년부터 2003년도까지 전자결제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전자문서 유통 근거를 마련했다. 이게 바로 뭐냐? 전자정부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니까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가 전산화, 도입기가 되겠고 99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성숙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훑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요. 2004년도부터는 뭐 쭉 나와 있죠. 제목만 읽어보겠습니다. 공문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요 5가지 쓰시고요. 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습기. 답습기는 일본 총독부와 미 군정의 행정업무를 도입했다. 48년부터 61년. 61년부터 84년도까지는 정착기인데 이때 한국적 행정업무 운영이 바로 뭐냐? 61년도에 정부 공문서 규정을 만들어졌다. 그리고 84년도에는 사무기계, 84년부터 91년도까지가 사무기계 자동화를 모색했다. 그리고
이 당시 팩스 모사 전송이 나왔고 91년도부터 99년까지는 전산화가 되는데 특히 91년도, 91년도 기억하세요? 61년도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만들어졌고 91년도는 사무관리 규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이제 다 쓸 필요는 없고요. 제목만 보겠습니다. 7번에 보니까 2006년도에 쓸 수가 없습니다. 업무 처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관리 시스템 등이 도입되었다. 2008년도에는 행정 내부 규제 폐지를 위한 보고사무 및 협조사무가 개선되었다. 또 10번 별표하세요. 2010년도 성숙기에 들어가는데 2010년도 바로 뭐냐?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었다. 디자인 개념.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었다. 서식 설계 기준 개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나라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서식, 양식이 있어요. 양식에는 수천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한 서식을 국민들이 알아보고 싶고 작성할 수 쉽게, 이용할 수 쉽게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었다 말이야. 2010년도에. 모든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모든 양식이 있어요. 그걸 서식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농지를 사가지고 전답 과수원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시구 읍면장한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가 있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건축허가 신청서가 있으면 그러한 양식을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출생신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신고하는 게 몇 가지가 있나요? 3가지가 있어요.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근데 출생신고는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하고요. 사망신고는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 법률은 뭐냐?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러분 2차 과목에서 행정절차법에서 배우나요?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출생신고, 혼인신고 하잖아요. 혼인신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사망신고 하는데 그러한 사망신고도 뭐가 있다? 서식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한 서식을 2010년도에 디자인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디자인 개념 도입했다. 이해하기 쉽고 작성은 편리하게 그래서 서식 설계 기준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외국의 그런 그 서류, 외국인들이 또 신고하는 경우는 뭡니까? 외국어를 병기 또는 번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11번, 2011년도에 관인의 글꼴 개선입니다. 관인의 글꼴 개선. 글꼴 개선이 개선되었다. 획을 임으로 늘리거나 꼬불꼬불하게 구부려서 무슨 글자인지 한눈에 알아보기 어려웠던 관인 한글, 전서체 글꼴을 폐지하고 여기 글꼴이라고 하는 건 전서체입니다. 전서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게 행정자치부 장관 할 때 행자를 꼬불꼬불하게 알아볼 수 없는 그냥 이렇게 행자를 이렇게 쓰지 않고 뭐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쓰는 글자를 전서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서체 글꼴을 폐지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글꼴의 한글로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그러니까 관인의 글꼴 개선, 전서체를 안 쓰고 국민들이 그 관인 도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것이 관인의 글꼴 개선입니다. 다양한 글꼴 한글로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언제? 2011년도. 중요한 건 12번 별표시 하세요. 성숙기에 12번 별표시. 자, 2010년도에 디자인 개념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관인 글꼴이 개선되었다. 그리고 12번 별표시. 여러분 2011년도에 그러니까 1991년도에는 사무관리 규정이었잖아요. 그죠? 이것이 2011년도 MB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 때 2011년도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언제? 2011년도에 바뀐 내용입니다. 언제? 12월 21일 날. 그러니까 사무관리 규정이 여기서 사무라는 말이 뭘로 바뀌었죠? 업무. 관리란 매니지먼트가 뭘로 바뀌었어요? 운영으로 바뀌었어요.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2011년도에 바뀐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 협업 시스템입니다. 협업 시스템. 요거 바뀐 내용 기억하세요. 협업 시스템이 규정되었다. 협업 시스템. 협업 시스템. 이거는요, 지금은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IT 산업이 개발돼 가지고요,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먼 거리에 있는 기관 간의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협업 시스템을 활용, 실태, 평가, 분석, 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러니까 협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업무를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그런데도 그게 실천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여러분 그 세종시 종합청사가 서울청사는 서울에 있던 종합청사가 다 세종시로 이전했잖아요. 서울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그런데 세종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국회에 출장을 많이 오잖아요. 또 서울로도 출장을 많이 오는데 사실은 그 출장 시간은 크나큰 낭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출장을 좀 없애고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과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로 협업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융합행정 촉진입니다. 융합행정 촉진. 융합행정 촉진 규정이 신설되었다. 뭐냐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말 그대로 융합한다는 거죠. 컨버전스입니다.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기능을 연계하여, 자, 줄쳐봐요. 시설과, 나중에 배웁니다.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물이 있어요. 시설과 또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장비와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동 활용하는 겁니다. 공동. 여러분, 만약에 산에 산불이 났어요. 그러면 누가 겁니까? 산림청에 있는 헬리콥터가 와서
불을 끄겠죠. 또 산림청에 있는 헬기만 오는 게 아니죠. 소방방재청에 있는 헬리콥터가 와서 또 할 거고요. 그러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군부대에 있는 헬기가 올 겁니다. 모든 시설과 장비와 정보를 갖다가 공동해서 부처 간의 융합 행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과 장비와 정보 등을 공동하는 융합 행정 촉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죠? 계획 수립입니다. 플랜. 그리고 시행, do, 시행하고 see, 그죠? 계획, 실행, see, 통제. 이렇게 수립과 시행하도록 하고, 융합행정 과제의 점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융합행정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처 간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시설과 또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비와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공동 활용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융합행정 촉진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면 지식행정 활성화입니다. 지식행정의 활성화, 규정이 신설되었다. 지식관리 시스템에 행정지식을 등록하고 정책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행정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우수 사례 발굴 또 포상도 하고 활용 실태 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니까요,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행정정보 시스템이 있어요. 거기다가 공무원들의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자기가 행정 업무 하면서 어떤 그 좋은 안이 있으면 등록해서 누구나 가다가 그러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식행정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관에서 뭡니까?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거예요. 좋은 어떤 순기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 또 역기능을 상호 보완하는 그런 기능들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또 공무원들에게 포상도 하고요. 그죠? 또 활용 실태를 점검합니다. 활용 실태를 점검도 해서 이런 공무원들이 지식행정 활성화에 무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정책연구관리 규정입니다. 정책연구관리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요. 행정기관에서 각종 노인복지 정책 연구, 저출산 문제 연구, 청소년 실업 문제 연구, 노인 복지 문제 연구, 장애인 복지 문제 연구, 각종 행정기관에서 정책 연구를 하는데 그런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연구 결과 공개하고 활용 촉진을 위하여 성과를 점검하는 등 이 정책연구 관리는 국무총리 훈령에 해당 규정을 상향 입법하였다. 원래 정책연구는요, 국무총리 훈령이었습니다.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 조정했습니다. 정책연구 관리한다. 부처에서. 그래서 정책연구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그런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그런 내용들을 촉진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영상회의 운영 규정입니다. 이 비디오 컨퍼런스가 되겠죠.
행정기관 등이 영상회의 시스템입니다.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 규격을 제정하고 영상회의 운영 현황, 점검, 평가 및 지원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의 규정을 상향 입법하였다. 그러니까 영상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도 국무총리 훈령인데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 조정했습니다. 영상회의 운영 조정입니다. 여섯 번째, 전자문서 중심으로 정비했다. 지금은 다 종이문서가 거의 사라지고 전자문서가 되겠습니다. 문서의 접수일과 그리고 접수 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등 문서 작성 관련 규정을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외외적으로 보완적으로 종이문서를 규정하였다. 그러니까 원칙은 문서가 뭐다? 전자문서입니다. 일렉트로닉 도큐멘트, 전자문서. 그러나 외외적으로 페이퍼 도큐멘트, 전자문서, 종이문서도 외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6가지가 2011년도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신설된 겁니다. 협의 시스템 규정, 융합행정 촉진,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 연구 관리, 영상회의 운영 규정, 전자문서 중심 6가지가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제가 문제 6번을 행정 업무의 운영 발전 과정에 2011년도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도입된 건데 따로 문제를 제가 만들어 봤어요. 뭐라고 했는가? 6번 보세요. 행정 업무의 운영 제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 이후 전자정보 구현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사무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기존 종이문서에서 전자문서 중심으로 업무가 변화됨에 따라 필요한 각종 제도를 규정하고 세종시 이전과 같은 행정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닌 2011년 12월 21일 날 사무관리 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아는 대로 쓰시오. 20점인데 이거야 이거. 협업 시스템, 융합행정 촉진,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 연구 관리, 영상회의, 전자문서가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서술 한번 볼까요? 1991년도에 사무관리 규정이 제정된 이후에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6가지가 똑같이 나왔죠. 그죠? 개정 내용, 협업 시스템 신설입니다. 출장 없이 사이버 공간에서 원거리 기관 간 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업 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도록 하고 협업 시스템 활용 실태 평가 분석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다. 기억하세요. 협업 시스템 규정입니다. 두 번째는 융합행정의 촉진입니다. 그렇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국민들의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다른 기관과 공동의 목표를 설정해서 성취하는 겁니다. 달성하는 겁니다. 상호 기능을 연계하는 겁니다. 각종 행정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물과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와 각종 정보를 공동 활용해서 융합행정을 촉진하고 계획하고 수립, 시행하는 그러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모든 공무원들은 지식행정의 활성화를 역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 간에 지식행정이 활성화되면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포상도 하고 활용 실태를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지식행정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연구관리 규정이 신설되었다. 모든 행정기관에서 정책을 연구하는데
정책연구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투명성 제고에 역점을 뒀다는 겁니다.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역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연구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과 연구 결과, 공개, 활용을 촉진해서 성과 점검 등에 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하였다. 그래서 정책연구와 여기 영상회의는 국무총리 훈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상향 입법 조정되었습니다. 영상회의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른 행정기관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도 학교에 있는 교수들하고 총장하고 본교에 있는 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교수들끼리 서로 영상회의를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장과 행정기관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도 영상회의를 할 수가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번째, 이제는 종이문서가 아니라 원칙은 전자문서 중심이 되겠고 외외적으로 종이문서입니다. 문서에 접수한 일과 접수하게 되면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전자적으로 표시하는 등 문서 작성 관련 규정을 전자문서를 원칙으로 하고 보완적으로 종이문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자, 이 6가지가 2011년도에 개정된, 사실은 이게 1회 때 시험에 나왔어야 되죠. 제가 이거 1회 때 출제 가능성이 있는데 만든 건데 출제가 안 되고 엉뚱하게 나왔는데 그래도 과거니까 2011년도 역사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협업 시스템 규정이 만들어졌다. 융합행정 촉진, 지식행정 활성화, 정책연구의 관리, 영상회의 구정, 그리고 전자문서 중심. 다시 합니다. 2011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협업 시스템 규정. 두 번째, 융합행정 촉진. 세 번째, 지식행정 활성화. 네 번째, 정책연구 관리. 다섯 번째, 영상회의 운영 규정. 여섯 번째, 전자문서 규정. 이런 것들이 개정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까지 6번까지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공문서 개념과 공문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고요. 공문서 규정, 또 문서의 성립 발생 요건, 또 문서의 구성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 제가 만든 문제집에서 제가 정답을 작성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문제와 모범 답안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훈련은 어떻게 되느냐? 나와 함께 같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이 모범 답안을 보고 문제가 20점, 40점짜리는 17분, 18분, 20점짜리는 8분에서 9분 이 사이에 이걸 보고 답안 작성을 하세요. 시간을 보고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문장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넘어가면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8분에서 9분의 모범 답안을 만든 다음에 그 모범 답안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이제 안 보고 답안을 작성해서 8분, 9분 안에 또는 40분짜리는 17분, 18분, 최하 15분 안에 정답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을 하는 사람만이 합격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훈련들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회 때, 2회 때, 3회 때 합격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요건을 꼭 갖추신 분들이 다들 합격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집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한 내용을 숙달, 지금 제가 모범 답안을 제시한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훈련하는 것은 이 일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